많은 사람들이 협곡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요. 한 석실을 뒤지고 있는 누군가, 찾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바로 600년 전 검선이 남겼다는 전설의 비급. 자신이 갖고 싶지만 이미 단전이 부서진 몸이라는데, 비급을 돌돌 말아 대나무로 만든 통 안에 넣고는 그대로 삼켜버리는 이 무사입니다. 물도 없이 대나무 통을 삼키는 클라스를 보여주네요. 그때 이 무사를 뒤에서 부르는 누군가, 무림연맹의 사람들과 함께 행동 중이었나 본데요. 첩자라 불린 남자는 자신이 비급을 찾아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하고, 약조였던 혈고를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검을 뽑는 무사. 혈고를 제거한다 해도 갈 곳이 없지 않냐고 합니다. 첩자의 정체는 익양소가의 소은휘. 주와 인마로 단전이 부서져 가문에서도 버려졌으며 10년 전 오늘 혈교에 납치되어 혈고가 심어졌다고 하네요. 자신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이들에 당황하는 운희. 무림맥 무사는 검선비록을 먼저 넘기라고 하는데, 순순히 넘기면 혈고를 없애는 걸 고려해준다네요. 운희는 검선비록은 자신이 아니면 찾을 수 없게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혈고만 없애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잔머리를 열심히 굴린다고 하는 모용수. 무림맥 무사는 즉시 운희를 찔러버리고 어디다 숨겼는지 뻔하다면서 씩 웃는데요. 이들은 처음부터 운희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원통하다 생각하는 운희입니다. 그렇게 운희의 몸을 베어가는 무사인데, 운희가 삼켰던 검선비록까지 같이 베어버린 무사. 그 순간 푸른색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게 되고, 파란 불꽃은 운희의 온몸을 휘감아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차가운 물의 감촉에 깨어나 버린 운희. 누군가가 운희에게 물을 뿌려 깨웠던 것인데, 베어졌던 배도 멀쩡하고 불에 탄 흔적도 없는 자신의 몸. 자신에게 물을 뿌린 자들은 혈교의 고수 백흑쌍귀. 어린 시절 자신과 친했던 이들이었죠. 자신의 어린 시절 과거로 회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운희는 좌백의 멱살을 잡고는 오늘이 언제냐 묻고, 우현은 운희에게 갑술년 개유월 아흐에레라 답하는데, 바로 자신이 죽었던 날에서 딱 10년 전이었죠. 정말 자신이 과거로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운희. 기뻐하는 것도 잠시 무언가가 떠오르는데요. 10년 전 오늘에 무언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온 한 무리의 자객들. 운희는 급하게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쌍둥이들에게도 죽기 싫으면 어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운희는 찾던 어머니의 유품인 소담검을 짚고는 나가려는데, 순간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비명소리. 바깥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날은 바로 운희가 혈교에 납치당한 날이었죠. 운희는 시간이 없다면서 쌍둥이들에게 도망치라고 하는데, 이 객잔에 같이 온 사람들을 회상하고 생각해보니 같이 객잔에 왔던 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익양소가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돼주었던 아송이었죠. 서둘러 아송을 깨워주는 운희. 어리둥절해하는 아송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미 마을 전체가 혈교무사들에게 포위된 상태. 이들은 재물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납치하러 온 것이었죠. 그 누구도 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곳에 숨어야 했고, 이들은 바로 해우소로 향하는데요. 자신이 숨으려던 곳을 아송에게 양보해주는 운희.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적당한 곳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마구간의 여물통에 숨어버린 운희이죠. 혹시 모르니 무기라도 쥐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때 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확실히 검에서 소리가 들리고, 검에서는 자그마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목소리가 들린다면 자신도 보이냐고 묻네요. 헛개비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 운희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한 사람. 운희의 흔적을 찾아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운희가 숨어있는 여물통 앞으로 오는데, 소담검은 운희에게 저 사람을 찌를 수 있냐고 물어보고, 혈교무사가 여물통을 뒤지려는 그 순간 여물통에서 튀어나온 운희는 무사의 목을 그대로 찔러버리죠. 이번 생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생각하는 운희입니다. 운희에게 자꾸 말을 걸어대는 소담검. 자신이 죽인 자들의 조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운희인데, 그때 뒤에 혈교무사가 있다고 하는 소담검입니다. 급히 뒤를 돌아보는 운희인데요. 그곳에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자신을 쳐다보는 무사가 한 명 있었죠. 그의 밤색 허리띠를 보고는 중급 무사라는 것을 눈치채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공격 자세를 취하는데, 그런 운희를 보고는 중등품 정도 되겠다며 투항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무사입니다. 운희는 무사를 도리어 도발하기 시작하는데, 도발을 듣고는 재밌는 놈이라며 웃어대는 무사. 실력을 본다면서 운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휘두르는 검을 간신히 피해버리고 무사를 향해 빠르게 검을 휘두르는 운희.
하지만 중군무사에게는 어림도 없는 움직임이었죠. 붙잡힌 손에 들고 있는 단검을 뒤로 떨어뜨린 운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뒷손으로 단검을 잡아채는데 그렇게 중군무사에게 유효타를 먹여버립니다. 공격을 허용한 중군무사는 화가 잔뜩 나있고 그대로 운이를 발로 걷어차버리는데요. 그렇게 뒤로 내팽개쳐지는 운이, 소담검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찡얼대는데 혈교무사는 그냥 운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검을 뽑아버리고는 운이에게 달려드는 무사, 운이에게 혈교의 검법인 사혈검을 시전하고 운이보다 한참 윗줄의 실력에 공격을 읽을 수 없는데 혈교무사는 운이를 천천히 가지고 놀다가 죽일 셈이었죠. 그렇게 검로를 못 읽는 운이에게 소담검이 검로를 알려주고 운이는 소담검의 도움 덕분에 검을 막아냈는데요. 자신이 검을 막은 것에 어리둥절해하는 운이, 소담검은 저런 삼류무사의 검 따위 전부 보인다는데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소담검에게 도와달라고 한 운이네요. 그렇게 소담검과의 첫 듀오가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공격을 막은 운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혈교무사, 이번에야말로 죽이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공격하는데 소담검의 말에 따라 차근차근 방어해내는 운이, 혈교무사는 다친 왼쪽 눈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걸 노리고 시야의 사각으로 향하는 운이, 소담검의 말에 따라 혈교무사의 공격을 회피하고는 무사를 쓰러뜨릴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이미 반격마저 눈치채고는 운이를 걷어차버리는 무사, 강하게 걷어차인 운이는 팔이 부러진 듯한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마무리를 위해 뛰어들어오는 무사입니다. 하지만 다친 것은 운이의 계략, 순식간에 몸을 틀고 그대로 무사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네요. 그렇게 혈교의 중군무사를 처치하는 운이입니다. 소담검이 아니었다면 당하는 것은 자신이었겠네요. 고마우면 검에 피나 좀 닦아달라는 소담검, 그때 운이를 향해 날아오는 누군가의 주먹, 운이는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고는 뒤로 날아가는데 운이를 공격한 건 청색 허리띠의 혈교무사, 운이를 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라고 칭하는데요. 이양소가의 인물이라는 것을 패를 보고는 알아채고 과거 호남성에서 꽤나 이름 날린 한량이었던 운이, 혈교무사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네요. 정파자문의 자식이니 데려가 첩자로 키우자고 하는데 단전도 없는 운이를 그냥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운이, 과거의 그 상황을 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잡혀버렸네요. 소담검을 불러봤지만 자신의 손에 없어서인지 대답이 없고 단전도 없이 무사들을 죽인 운이에게 관심이 생긴 혈교 무사들, 거기에 운이가 사용한 것은 낡아 빠진 단검이었죠. 그때 운이를 그냥 처리하고 가겠다고 하는 무사, 결국 이전의 자신의 삶과 똑같아지는 걸까요? 운이는 무사에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죗값이나 치르라면서 운이에게 검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운이인데요. 뒤쪽에 서 있는 무사의 검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죠. 자신이 아는 한 저 검의 주인은 바로 그 사람, 냅다 땅에 머리를 쳐박고는 예의를 차리는 운이인데 사열성을 배알한다는 말에 모두가 놀라서 웅성대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는 뒤를 놓고 놀라는 혈교 대주, 정말로 뒤쪽에 서 있는 무사의 정체가 사열성이었네요. 사열성의 검을 보고는 정체를 알아차린 운이, 이제껏 사찰하면서 정체를 들킨 적 없는 사열성은 놀라워하고 운이는 묻는 사열성에게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의 검에 달려있는 장신구는 아끼던 말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열성은 운이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자신의 몸에는 혈교의 피가 흐른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혈교 무사들은 웅성대고 머릿속으로 지어낸 스토리를 풀어주는 운이, 외조부가 혈교의 무사라는 진부한 스토리인데요. 혈랑대에 자신의 외조부가 있었다는 말에 이상한 눈빛을 보이는데 계속되는 의심에 거짓말은 늘어만 가고 전대 혈랑대주와 현 혈랑대주의 이름까지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교무사들은 외부인이 이를 알고 있자 놀라고 그제서야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 사혈성인데요. 오대주는 나서서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끼어든 오대주에게 눈치를 주는 사혈성,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는 오대주입니다. 사혈성은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며 오대주에겐 왜 밝히지 않았냐 묻자 운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하는 사혈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 납득을 하는 모습, 운이를 교인으로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운이네요. 먼저 발걸음을 떼는 사혈성에게 예를 갖추는 운이, 사혈성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운이는 자신의 모친인 유품인 단검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고 운이를 맘에 안 들어하는 오대주에게 단검을 달라고 하는 사혈성, 검을 살펴보더니 조금 낡긴 했지만 좋은 검이라고 하더니 교인들의 핏값이라며 단검을 반으로 쪼개버리네요. 그리고는 운이에게 냅다 던져버리는데
손으로 튕겼는데도 검이 울릴 정도의 공력을 보여주네요. 그렇게 혈교에 입교하게 된 운이입니다. 부러진 소담검을 살펴보는데 화신의 머리가 단발이 되어 있네요. 운이에게 진짜 혈교 사람이냐고 묻는 소담검. 자신이 10년 후의 미래를 살았었다고 하는 운이입니다. 한편 사혈성은 운이의 외가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자신을 살펴보던 눈빛이 마치 척자와 같았기 때문이죠. 혈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운이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차에 실려 혈교로 향하는 운이, 소담검에게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운이의 기구한 인생을 불쌍해하는 소담검. 애초에 아송을 버렸으면 되지 않았냐는 말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생에 자신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아송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운이에게 정보는 무기라며 앞으로 잘해보라고 하는 소담검. 그 말을 듣고는 뭔가 깨닫는 운이네요. 모처럼 얻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소담검은 운이가 내공을 얻게 되면 무공을 가르쳐준다는데 그런 게 될 리가 없다며 손바닥을 휘젓네요. 못 믿는 운이에게 구결을 읊어준다는데 갑자기 운이의 손에서 파란 불꽃이 일어나고 어리둥절해하는 운이의 온몸을 휘감는데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운이.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원래 자신이 있던 장소였고 소담검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는 운이. 하지만 소담검의 눈에는 그저 손밖에 안 보이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운이에게 삐져서 가버립니다. 누워서 아까 전에 푸른 불꽃에 대해 생각하는 운이. 그때 마차는 어디에론가 도착하는데요. 마차의 문을 여는 어떤 사람. 냉큼 일어나서 튀어나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넓디 넓은 연무장같이 생긴 공간. 전생의 기억으로 이곳이 육혈곡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운이입니다. 단상에 서 있는 이 남자는 폐혈단주 구상홍이었죠. 그때 운이를 뒤에서 툭 치는 누군가. 바로 쌍둥이였던 송자백과 송우현이었습니다. 그때 오대주가 모두의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시작하고 저 뒤에 단상이 보이냐며 다섯을 세겠다고 뛰라고 하는데 운이는 쌍둥이에게 죽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따라하라 하고 그렇게 냅다 단상으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어리둥절해하는 모두의 뒤에서 검을 뽑는 무사. 뛰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베기 시작합니다. 쌍둥이들은 그제서야 운이를 따라하리라 마음먹고 가장 앞에서 혈교의 예를 취하는 운이입니다. 도착한 이들 앞에서 입을 여는 구상홍. 자식이들이 납치해놓고는 혈교에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혈교라는 말을 듣고는 분노에 입을 여는 한 남자. 뒤에 서 있는 무사가 즉시 머리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구상홍은 지금부터 입교의식을 거행하겠다고 하는데 운이에게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고 묻고는 혈고라고 답하자 혈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혈교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충. 12시즌마다 혈교의 생단을 먹지 않으면 속에서 날뛰어댔죠. 구상홍의 반응을 보고는 운이를 혈교 태생이라 믿는 쌍둥이들이네요. 아무튼 구상홍은 운이에게 혈고를 먼저 먹이겠다는데 안 삼키면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사하다며 독충을 받는 운이. 그렇게 혈고를 삼킨 운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마치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휘청거리는데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털썩 쓰러지고 마는 운이. 운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오대주는 낄낄대고 통증은 이내 아랫배로 점점 내려가는데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 기공을 사용하려는 오대주. 순간 운이는 오대주에게 방귀를 끼워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웃긴 상황에 소담검은 웃어대고 그것보다도 혈고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운이네요. 오대주는 지금부터 등급시험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동굴안의 시험관에게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상급 무사가 되면 혈고를 제거해준다고도 하네요. 그 말을 듣고는 모두가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소란 피우지 말라며 빨간색 피리를 입에 대는 오대주. 냅다 피리를 크게 불어버리는데 뭔가를 아는 듯한 운이는 귀를 막아버리고 피리 소리를 들은 자들은 혈고가 날뛰어 고통스러워하죠. 헌데 피리 소리를 듣고도 멀쩡한 운이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자신의 가슴 속에는 혈고가 없어하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등급시험 가장 첫 순번으로 가게 된 운이입니다. 그렇게 오대주를 뒤로하고 동굴로 들어가네요. 한편 동굴 안에서 운이를 맞이하는 한 사람. 운이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기억이 나나 본데 전생에 자신의 직속상관인 혈랑대주 노성구였죠. 운이는 냅다 거짓말부터 시작하는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며 검을 뽑는 노성구. 혈랑대 무사 중 외조부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운이의 목을 움켜잡는데요. 수담검은 운이에게 아래를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공격을 겨우 막아내는 운이. 하지만 발에 차여 바위에 처박히게 됩니다. 뒤통수를 바위에 박아 휘청대는 운이. 그런 운이에게 수평배기를 사용하는 노성구인데 이번에도 수담검 덕분에 공격을 막아내죠.
쓰러진 운이를 밟아 지그시 누르는 노성구.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 들었냐고 묻는데요. 자신을 신문하려고 하자 웃으며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노성구는 자신에 대해 뒷조사를 꽤 했다며 자신의 여동생은 이미 죽어 없다고 하는데, 그의 동생 노세화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운이. 이름까지 알고 있는 운이에게 일단 들어보겠다고 하는 노성구입니다. 동생은 화월성단에 있다고 말해주는데, 화월성단은 일열성의 소유인 곳이었죠. 바로 일열성 장룡이 모두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이는 현재 노세화의 위치까지 알려주는데, 노성구는 그제서야 운이를 믿는 눈치입니다. 전부 사실이라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운이에게 중급무사 패를 주는데요. 자신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았다면 그 정도 자격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노성구를 뒤로하고 동굴을 나오는 운이 중급패 인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쌍둥이들은 자신과 같은 중급패를 받은 운이가 못마땅한가 봅니다. 그렇게 오대주와 함께 이동하는 중급무사 인원들. 현랑대주가 오대주에게 보증을 서준 덕에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오대주입니다. 그런 운이에게 앞으로 어쩔 셈이냐고 묻는 소담검. 우선 단전을 고쳐야겠다며 만사신이라고 들어봤냐는데, 어떠한 병도 못 고치는 법이 없다는 의원이라네요. 그 만사신이가 원하는 약초의 위치와 단전의 치료를 바꿀 셈이죠. 그때 한참 걷던 오대주가 잠깐 멈추라는데, 그의 앞에는 수많은 하급무사들이 쓰러져 있고 호피를 입은 괴인이 무사들을 쓰러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호피 괴인은 순식간에 경공을 사용하고는 오대주에게 방해되니까 꺼지라고 하면서 단일격으로 오대주를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사들의 앞에서 자세를 잡고 큰 소리로 내공을 실은 박수를 쳐버리는데, 엄청난 풍압에 정신을 못 차리는 운이. 거기에 실려있는 내공으로 무사들은 기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운이는 가슴속에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되고 이명이 멎고 상처가 낫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는데요. 한편 호피괴인 앞에 막아선 쌍둥이. 그런 쌍둥이들을 보고는 합격이라며 웃는데, 머리를 쳐서 송좌백을 기절시키는 괴인입니다. 그런 괴인이 도망가려는 운이를 발견하고 경공을 사용해 운이에게 접근하는데, 그렇게 운이마저도 괴인에게 당해버리고 마네요. 한편 시간이 꽤 흐르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깨는 오대주.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그를 찾으러 온 구상공인데, 호랑이 가죽을 걸친 괴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래도 오대주를 때려눕힌 사람은 그분 같다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사존 해악천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혈교의 내 절대자인 사존자 중 가장 기괴한 성격의 소유자, 기기괴괴 해악천이 바로 그 괴인의 정체였던 것이죠. 한편 해악천은 쌍둥이와 운휘를 납치해 갔는데, 단전에 내공도 없는 운휘에게 관심이 있나 봅니다. 구상훈과 오대주는 빠르게 해악천에게 향하고 설마 수련생도에게 손을 댈 줄은 몰랐던 듯한데, 그렇게 해악천이 거주하는 동굴 앞에 도착한 이들. 동굴 앞에서 예를 취하는 구상홍인데요. 구상홍은 자신에게 빠르게 날아온 무언가를 검으로 막아내고, 그것은 해악천이 먹다 던진 씨앗이었죠. 그렇게 해악천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자신이 데려온 아이들의 자질이 그럭저럭 쓸만하다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 몇 가지를 가르쳐 보겠다는데요. 그러니 신경쓰고 하산하라고 하는 해악천. 운이를 싫어하는 오대주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냅다 한 말씀 올리겠다며 말을 붙이는데, 날아온 과일에 맞고 뒤로 날아가는 오대주. 해악천은 긴 말하지 말고 썩 꺼지라는 말만 하네요. 한편 깨어난 운이는 전생에 쌍둥이에게 무공을 가르친 게 바로 사존 해악천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꿇어앉아있는 운이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해악천. 무공을 익히지 않았다며 무기라도 달라고 하는데, 그런 운이의 얼굴에 단검을 던져주네요. 소담검은 축축한 머리를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경공을 사용해 동굴 밖으로 나서는데요. 이곳은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높은 절벽의 위였네요. 고기를 구하기 위해 절벽을 내려가는 운이. 잡은 돌이 무너지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간에 나무에 걸려서 간신히 살아남은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옴짝달싹 못 사는 건 매한가지지만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운이를 찾은 해악천. 운이는 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목숨을 구원받네요. 2달 정도가 지난 혈교의 숲. 토끼를 사냥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운이였네요. 토끼를 잡는 운이의 앞에 나타나는 해악천.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잡아놓았던 토끼를 바치는데, 사람은 넷인데 토끼는 둘이라며 입을 덜어야겠다고 하고는 운이를 냅다 패버리고 절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있던 운이를 찾아온 누군가, 바로 쌍둥이였던 송자백이었는데요. 해악천이 찾는다면서 운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해악천은 운이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는데,
갖은 고생으로 운희의 몸은 이미 단련이 되어 있었고 내일부터는 좌백에게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는 해악천, 그리고는 운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냅다 폭포에 운희를 던져버립니다. 대체 자신에게 왜 이러냐고 묻는 운희. 스승을 만나러 가는데 깨끗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그렇게 밖으로 나와 해악천을 따라가는 운희. 해악천이 제자로 받아들이라 할 정도의 위인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그때 도착했다며 인사를 올리라고 하는데 냅다 얘부터 올리고 보는 운희입니다. 하지만 스승이라는 자의 존재는 그저 뼈다귀 해골. 운희는 자신을 놀리시려는 것이냐고 묻지만 그간 힘들었던 일상이 전부 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데 바로 여기서 무공을 배울 수 있는 육체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하지만 운희는 이미 단전을 잃은 몸인데요. 해악천은 단전이 없이도 내공을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낄낄대면서 정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선천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천진기는 정으로 쌓은 내공의 2배의 힘을 지녔다고 하죠. 그리고 해골에 적혀있는 것은 선천진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라는데 사실 이 선천진기는 말 그대로 생명력, 원기를 계속 소진한다면 결국에 죽음에 다다르게 될 것인데요. 일단 감사하다며 머리부터 박는 운희. 하지만 자신은 재능이 없는 몸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희의 목을 휘어잡는 해악천. 곱게 말해서는 안 될 녀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을 것인지 배우고 천천히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는데 냅다 그냥 처분하라고 해버리는 운희. 어째 해악천을 상대로 도박을 걸어보고 있는 듯한데요. 이미 혈고까지 품은 몸,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는데 그 말을 듣고 웃기 시작하는 해악천. 이미 자신의 몸에는 혈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뭔가 운희에게 바라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몸에 혈고가 없다는 것을 눈 감아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익히고 나서 쌍둥이와 싸워보라는 거. 그 말을 마치고는 수련이 끝나고 자신을 찾으라는데 일단 구결부터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운희. 운희를 데려다 놓고 거처로 돌아가는 해악천은 뭔가를 생각하고 있네요. 그때 구결을 살펴보던 운희가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비전을 모두 익힌다면 선천진기가 소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구결의 끝자락이 소실되어 있다는 거. 하필 이걸 쓰다가 죽냐면서 짜증을 내고 해악천이 자신에게 한 말이 기억나는 운희. 그는 이미 구결이 온전치 못하단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뭔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담검. 해골과 대화를 나누는 듯 한데요. 해골이 아니라 철검이라며 이 녀석과 직접 대화해보라고 합니다. 운희는 검심으로 인해 검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철검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검을 잡자 나타나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화신. 자신을 남천철검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남천검계 호종대라는 이름을 듣고는 놀라는 운희. 행방불명 되기 전에는 대단한 신진고수였던 그였죠. 어째서 그런 자가 여기에 해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신의 주인을 죽인 자는 해악천이 아니라는데 심지어 해악천은 한 번도 호종대를 이기지 못했다는 철검. 아무튼 그 이야기보다 급한 일이 있지 않냐며 남천검객의 명예를 위해 신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배워 주인의 명예를 시추시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교섭을 시작해보자고 하는데 자신은 그동안 외로웠다며 새 주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태같은 철검을 두드려 패는 소담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법 포기할까 라고 생각하는 운희네요. 혈교에 납치되어 첩자로 살아보니 깨달았다. 가문에서 쓰레기라고 버림받았던 시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절대검감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3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